봅시다. 이제 협회 계속 가죠. 운영실적을 공시하는데 이게 돈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공제계약자에게 알려줘야지만 됩니다. 자, 근데 매 회계연도 종료가 되면 몇 개월이네? 3개월. 숫자,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3개월 이내 운영실적을 공시해서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 자, 일간신문에 하든지 협회부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시험 문제 나와요. 어떻게 일간신문 및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작년 재작년 문제 개혁. 자, 일간신문 또 협회 공시하거나 협회 공시 홈페이지 게시한다. 맞아 틀려요? 공시 여기에 하거나 그럼 틀리죠.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반을 다져놓고 내용을 안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운영실적 공시하라. 요거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거 써놓으세요. 500 이하 과태료. 500 이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164페이지에 있는데, 자, 일단 위원회 하면, 자, 이게 위원회 하면 이게 뭐냐면 심의 기능을 가져요. 보통 무슨 위원회는 심의 기능 갖는데 여기서는 심의 기능뿐만 아니라 업무를 감독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기능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협회에 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협회에 반드시 줘야 되는 거고요. 구성은 일단은 성별을 고려해서 자 19명 이내로 구성한다. 근데 몇 명 이상 없고요. 그냥 19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임기는 자 2년을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고요. 보궐위원은 남은 기간. 보궐위원 하면 이거는 제가 많이 설명 안 해줄 거예요. 보궐선거 기억하면 돼요. 보궐선거하면 남은 기간만 들어가죠. 네, 예를 들어서 중간에만 위원이 나가거나 그러면 새로 위원을 뽑는데 이거는 그 임기까지만 남은 기간까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위원장과 부위원장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중요하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익숙하게 눈에 익혀놓으세요. 제 과목은 일단 지금은 익숙하게 익혀놓는 게 좋아요. 자, 각 한 명씩 두는데, 자,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호선한다. 자, 호선이 뭐예요? 호선? 추천한다? 틀려요. 지명한다? 틀려요. 임명한다? 틀려요. 호선. 여기 호자가 뭐죠? 상호할 때 호자죠. 호선은 지네들끼리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강의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학교 다닐 때 반장선거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그 학부모들이 또 달리 얘기해요. 요즘 반장선거 그렇게 안 해요. 뭐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한다 그러대요.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왜 반장선거 할 때 자 반장 할 사람 그러면 뭐 자천하는 사람도 있고 예요. 그래서 추천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뽑는 거죠. 반장선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원 여러 명 모여가지고 누가 뭐 위원장 할래? 그럼 이제 당신이 그러니까 나이 가장 많으니까 당신이 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요게 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심할 것은 뭐 국토교통장관에 지명한다. 뭐 이거 다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위원장의 역할을 뭐 이렇게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 없고 부위원장 한번 보세요. 부위원장, 여러분들이 부위원장 역할은 어떻게 돼요? 부위원장 역할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했을 때 직무를 대신하죠. 이게 부위원장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공제사업의 감독. 자,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을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제사업에 관해서 검사할 수 있다. 자, 금융감독원장이 왜 나와요? 이게 금융감독원이? 자, 공제는 돈이죠. 돈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업무보증 설정 얼마 이상 설정하죠? 공인중개사, 개업중개사? 5천만 원은 법인의 저거고 자본금이고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는 2억 이상을 설정한다 그랬죠.
1억 이상. 그럼 보통 제가 그거 한번 설명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보통 보면 0.2% 정도. 근데 보통 이제 공제는 한 30만 원 돈 나가요, 지금. 1년에. 그럼 1년에 30만 원씩 내야 돼요. 업무보증을. 근데 지금 개업중에서 아까 몇 명 된다 그랬죠? 10만 명. 그 중에서 보증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게 한 30% 정도 돼요. 보증보험회사. 그 일반 회사 있죠? 그리고 이제 한 70%가 협회 공제 가입하는데, 계산해 볼까요? 30만 원, 7만 명.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37에 21. 예. 그럼 이제 뒤에 어떻게 될까요? 21억? 그거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예. 자, 210억이에요. 그럼 1년에 공제가 지금 돈이 얼마 회전되는 거예요? 210억이 회전되죠. 그럼 단속을 많이 해줘야지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규제가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회계검사를. 얘 하는 일이 회계검사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얘가 요청할 때만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개선명령. 자, 개선명령 보겠습니다. 개선명령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166페이지예요. 개선명령을 166페이지에 있죠? 자, 개선명령 국토교통부 고쳐라 그러는데,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집, 예, 장.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불적, 가손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자산은 손실 처리.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암기 일단 해놓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 벌써 한 3번 나왔습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던 거 잘 보세요. 불건전한 자산의 적립금 뭐 이렇게 되죠? 말 바꿀게요. 불건전한 자산의 손실 처리.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손실 처리. 어때요? 그럴듯하죠? 예, 말 되죠? 예, 맞아요? 틀려요? 예, 그죠.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대로 그대로 일단 기억해라. 이거 고쳐라. 요거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옆에서 거기다가 일단 교재 써놓으세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한번 써놓으세요. 자, 그러면 어차피 오늘 저번에도 얘기했죠. 오늘 배운 거 다 머릿속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보는 것보다는 듣고 넘어가시고 3월 달부터는 그때 배운 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임원에 대한 제재 166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 바로 밑에죠. 자, 제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되는데, 자, 공제 규정을 위반해서 업무 처리했거나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았거나 재무 건전서 기준 지키지 않았을 때, 이때 그 임원에 대해서 징계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임을 요구할 수 있다. 뭐 얘들 잘라라, 징계라. 그거를 위반하면, 자, 요것도 써놓으세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제재 명령 사유, 시정명 사유가 앞 글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공개제 이렇게 3가지. 나중에 다 기억을 해낼 부분. 공제규정 위반, 개선명령 위반, 그 다음에 재무건전성 기준 지키지 않았을 때. 자, 그러면 재무건전성 기준이네요. 자, 일단 공제금 지급 능력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자본의 적정, 자산의 건전, 유동성 확보 이 3가지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해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유지하느냐?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줄까? 지급 여력 비율이 뭐예요?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죠. 지급 능력을 100분의 100이니까 뭐예요? 100% 이상 갖추고 있어라. 자, 그 다음에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라. 혹시 회계 쪽에 들어보셨어요? 대손 충당금? 자, 이게 왜 나올까요? 이게 손실 처리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대손 충당금 대충 들어보셨겠네요. 자, 공제는
개업공개 손해가 났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어디로? 공제로. 그럼 공제에서 대신 갚아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돈 내놔. 이건 뭐죠?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구상이 제대로 돼요? 안 되죠? 그럴 때 구상을 못했을 때 손실 처리를 하거든요. 손실 처리를 대손통장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 구상 처리를 하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요. 구상권 행사하는 거죠. 아니 내가 막말해서 보험을 들어난 거. 제가 저번에 강의할 때 그때 아마 놓쳤을 거예요. 이건 보험이 아니다. 연대 보증해 놓는 거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을 거예요. 이건 보험이 아니에요. 연대 보증해 놓는 거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이해해요.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 이거 많이 하거든요. 여기도 아마 공제 있을걸요, 아마. 그래서 이 공제는 사고가 났을 때 연대 보증을 위해서 이 사람이 못 갚았을 때 연대 보증을 해가지고 내가 대신 갚아줄게. 대신 돈 내놔. 이거거든요. 나중에 돈 다 줘야 그렇죠. 다시 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보증보험에서 서울보증보험에서 여기는 100% 구상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이 공제는 아주 사소한 고의는 당연히 구상 들어오고 과실은 작은 과실이라면 구상 안 하겠다 조건을 걸긴 걸었어요. 그러나 어떤 기본적으로는 구상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증보험도 내가 만약에 100만 원 들었잖아요. 네. 내가 손실 1,000만 원 났어요. 1,000만 원 보증보험 대신 내줄 거잖아요. 그럼 내가 1,000만 원 내가 갚아줘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갚아줘야 돼요. 안 갚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고려신용정보까지 갑니다. 고려신용정보가 뭔지 아시죠? 보증보험 자체가 그런 의미 아니에요? 보험이 아니라 그랬죠? 연대보증 설정한다 그랬지. 그런데 보증보험. 좀 맞죠? 다 보험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보증보험은 다 연대보증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만 넘어가고, 자, 그럼 이제 지도감독 보겠습니다. 자, 협회 지도감독은 국토교통장관이에요. 자, 국토교통은 인간 해주죠? 국토교통장관 하는데, 자, 지도감독 방법은 두 가지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기타 필요한 명할 수 있다. 뭐 갖고 와봐라 이거. 자, 이제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서 협회가 뭐 잘못하고 있어요. 어떤 서류 갖고 와봐라. 국토교통부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 출입해서 장모서류 조사검사를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국토교통 담당 공무원이 협회로 와요. 제가 예전에 협회 근무할 때는 미리 얘기해요. 온다고. 근데 그때는 이제 협회가 이쪽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공무원이 와서 그냥 해명 듣고 가요. 어쨌든 공무원이 직접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갖고 와봐라, 서류 갖고 와봐라, 담당공무원이 앉아서 요구하기도 하고 공무원이 직접 나오기도 하고. 그럼 공무원이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공무원의 사실을 보여줘야죠.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 내보이라. 그래서 공무원증, 조사검사 증명서 이렇게 내보여주면 된다. 자, 요거 지도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자, 써놓으세요. 지도감독 위반. 그 밑에 그건 나오네요. 500만 원 과태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68페이지로 갑니다. 업무 위탁. 자, 일단 업무 위탁과 관련된 부분 보면, 자,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대통령령 정부에 따라 협회 및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 위탁과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다. 자, 누가 위탁할 수 있다?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협회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자, 그리고 업무 위탁이 이렇게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만 일단 써놨어요. 시험과 교육 있습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다 공부했거든요. 자, 근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3월달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또 있어요. 모니터링 위탁과 그 다음에 또 오늘 배운 거래질서 교란의 신고센터 위탁, 이렇게 지금 위탁이 4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위탁 4가지 다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은 업무 위탁의 근거 규정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겁니다. 포상금.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고 나중에 계산 문제로도 나와요. 자, 신고 또는 고발하는 거. 자, 신고 또는 고발은 뭐 주는 거? 포상금을 주는데 어디다가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이나 거래질서 교란의 신고센터에다가. 여러분들 169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니까 등록관청은 169페이지 의의하는 부분에 등록관청은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발각되기 전 한번 밑줄 쳐놓으시고, 자, 어디다가 등록관청, 수사기관, 거래질서 교란의 신고센터에다가, 자, 신고나 고발, 등록관청이나 교란행위는 신고고, 수사기관은 고발이죠. 혹시 고소와 고발 차이 아세요? 차이가 뭐예요? 고소는 당사자. 네. 잘하시네.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또 선고하네요. 선고하면 고소고발이 난무하다 뭐 어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구미시장 선거한다고 칩시다. 여기 보니까 뭐 민주당하고 저쪽 당하고 막 있죠. 지네들끼리 하는 것은 고소예요. 근데 선거할 때 누가 카메라 들고 쫓아다니냐면 선관위 공무원들이 이제 쫓아다니면서 막 카메라 찍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할 때는 뭐가 되냐면 고발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고소고발 차이점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신고 또는 고발이 이거죠. 자, 그럼 포상금 줘요. 그러니까 이 포상금 제도는 공무원의 손이 못 미치죠. 아무래도 공무원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거 신고하면 포상금 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포상금은 건당 얼마예요? 50만 원. 그리고 국고에서 얼마를 보조할 수 있다? 100분의 50을 보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고 또는 고발 사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있는데 요게 프린트물에 내가 가지고 됐나? 프린트물에 제가 일단 간단하게 정리해서 넣어놨습니다. 프린트물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걸 프린트물에다가 지금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는 거예요. 자, 무등록. 그래서 이 포상금,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을 무거, 양광, 시중업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맞춰보세요. 무거, 양광, 시중업. 요거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 나와요. 자, 무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하는 자. 무등록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혹시 형벌 기억하세요? 자, 요거는 펜을 좀 써야겠다. 자, 요거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원의 벌금이에요. 3-3. 무등록. 자, 그 다음에 거짓 부정도 부정한 법으로 등록했죠? 공무원한테 뇌물주고 등록했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요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입니다. 요것도 이제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양도대 양수, 알선까지. 자격증과 등록서. 양도되어 나오면 형벌 혹시 기억나시나요? 양도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 이렇게 됐죠. 1-1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광고. 아닌 자가 광고만 안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금지, 오늘 배운 금지행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의 8번째와 9번째 시세 부당 영향, 거짓 꺼내는 등 중개 제한, 단체 우선 왕따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33조 2항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랬죠? 분야에서 주도한다 그랬죠? 특정 개업공개사에 대한 중개를 제한유도, 특정 개업공개에 대한 중개를 유도, 이 집까지 말고 이 집까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제한유도, 그 다음에 또 시속 현저히 높게 중개를 유도. 15m 내놓지 말자, 15m 내놓자. 그 다음에 정당한 표시공고 방해. 자, 요 5가지까지 위반하면. 그러니까 개수가 좀 많죠? 자, 요게 신고 또는 고발하면 포상금 주는 거. 요거 3-3이죠? 요것도 3-3이고. 다 형벌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조건을 했습니다.
이제 뭐 이거 하나 여러분들 이제 연습해 놓고, 오늘 이 프린트물은 집에 가서 다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프린트물에 있는 거. 자, 하나가 좀 빠지는데, 그건 나중에 X 표시하라고 그럴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지급 조건. 일단 조건은 들키기 전. 이미 들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공무원이 조사하고 있는 거라면 굳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발각되기 전, 그 다음에 이제 검사의 공소제기 기소유예.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검사의 공소제기 기소유예. 이제 이것도 이제 뭐 검찰 조직이 바뀌면 명칭도 바뀌겠지만, 자, 검사의 본래 역할이 뭐예요? 기소. 맞아. 검사의 본래 역할은 기소죠. 예. 원래 수사권은 군부 옛날에 있을 때 자기네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권을 준 거고,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검사가 뭐 하는 역할밖에 안 돼요? 소송을 하는 기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드라마 좋아하거든요. CSI 뭐 이런 거. 그런데 보면요. 이제 이 수사관하고 검사가 협상을 해요. 야, 이 정도면 우리가 기소 못한다. 패소할 거다. 그럼 어디까지만 좀 수사를 더 보완해가지고 해주라. 그럼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 기소 못한다. 기소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역할은 원래 기소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공소제기, 이게 뭐냐? 기소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는, 자, 보통 민사사건은 이쪽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저쪽 소송을 받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 그러고,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 그러죠. 그래서 민사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 근데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있고 범죄자가 있죠. 자, 근데 피해자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잖아요. 벌써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와가지고 얘가 죽였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형사사건은 소송을 누가 제기한다? 피해자를 대신해서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요게 공소제기. 그러면 기소유예가 뭐예요? 기소가 공소제기라고 그랬죠? 자, 검사가 보니까 상태가 좀 경미한 범죄고 해서 공소제기를 미루는 거, 유예는 미룬다는 거죠. 자, 그러나 검사 입장, 자, 일단 보죠.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검사가 기소했어요. 공소제기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검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소했습니다. 여기서 뉴스에 많이 나오죠? 검사가 기소했다. 죄가 있다, 없다? 몰라요. 아직 모르죠.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검사가 기소만 했다 그러면 다 이제 그때부터 죽이면 다 돼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판사가 판결한 것은 뉴스 조금 나와요. 뭐 큰 정치적 사건 빼놓고 나면. 근데 사실은 검사가 기소했다고 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 있다를 구분하지 못하죠. 검사 입장에서는 죄가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해서 검사가 패소하는 경우도 많죠. 그럼 몰라요.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죠. 판단은 누가 한다? 그렇죠. 판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유죄 판결 받는다, 무죄 판결 받는다 상관없습니다. 검사가 이렇게 하면 일단 지급 조건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급 방법은 일단은 지급받고자 할 때, 자, 일단은 신고 또는 고발하고 나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제출해요? 등록관청에서 주죠. 그럼 이제 그때 처분 내용을 조회를 한 다음에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순서 대충 교재에 일단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급 방법 171페이지에 나오는 건데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둘 이상 공동을 했다. 하나의 사건 같이 조사한 거 있죠? 그러면 균등 배분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사건에서 두 건 이상 있다. 그렇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자, 이 사람도 신고하고 이 사람도 신고, 따로따로 신고한 거죠. 그럼 다 줄 수 없죠. 그래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최초로 신고한테 준다. 자, 요게 이제 포상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상금과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아마 문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아마. 기출문제를 사실 중간에 좀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출문제 푸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끝날 때쯤에 몇 문제, 기출문제 있으면 한번, 시간 되면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기출문제 일단 갖고 오셨어요? 기출문제지? 네.
그래서 요 사이에서, 자, 기출 보세요. 왔다 갔다 하기가 좀 그렇네, 지금. 이제 나중에, 다음에는 여러분들 기출문제 집 있죠? 요거를 여기다 띄워가지고, 다음 이제 3월달 강의 때는 사이사이에 띄워서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 기출문제 지금 몇 페이지 거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화면에서 기출문제 안 봐도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러나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두 분 더 오시면 또 강조하겠지만 기출문제는 그 문제의 기준이 됩니다. 대신 제가 기출문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또 있어요. 과하면 안 된다. 기출문제가 마치 족보처럼 해가지고 기출문제만 델타 풀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끝날 때쯤 기출문제 대충 몇 문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도감독. 자, 지도감독은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 교재 순서대로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것만큼은 순서로 좀 바꿔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176페이지를 보세요. 자, 여기 176페이지. 지금 시작은 172페이지죠? 시작은 172페이지인데 176페이지부터 먼저 하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요거는 순서를 좀 제가 좀 바꿔줘야 되겠어요. 자, 지도감독관자. 누구 하냐면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입니다. 자, 그럼 지도감독 대상자는 거래정보사업자, 개업공개사인데, 자, 거래정보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감독권자는 국장이에요. 시도지사, 등록관청 감독 못해요. 왜 그럴까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누가 해줬죠? 국장이 해줬죠. 그러니까 시도지사, 등록관청 몰라요, 얘네들. 그래서 얘만 감독관자인데,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감독관은 누구냐? 자, 이제 이 부동산 사무실들, 자, 얘는 등록관청이 원래 감독관입니다. 왜? 개업공개사 등록 누가 해줬어요? 개업공개사 등록을 등록관청이 줬죠. 근데 이 등록관청이 감독 권한이 있는데, 근데 등록관청의 지위를 잘 보셔야 돼요. 지위가 국장, 시도지사, 자, 보세요. 등록관청 상급기관이 뭐죠? 시도지사죠. 시도지사와 등록관청 상급기관이 뭐예요? 국장이죠. 그러니까 이 등록관청에 얘와 얘가 어떻게 돼요? 명령을 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구미시에 지금 부동산이 있습니다. 원래 구미시의 부동산을 감독하고 단속 나오는 사람은 구미시청 담당 공무원이에요. 근데 구미시청 담당 공무원은 가만히 있는데 경북상북도에서 너 동네에서 지금 투기가 일어나고 문제가 많으니까 너 좀 단속 좀 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죠. 또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까지 해서 명령할 수 있죠. 그래서 개업공개사에 대한 감독 권한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다 갖는다 라는 거. 자, 그리고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도 그 분사무소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어요. 원래는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 권한은 주된 사무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된 사무소 모든 일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자, 서울에 주된 사무소 있어요. 구미에 분사무소 있습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구청 담당공무 여기까지 내려와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구미시청 담당공무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감독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감독 방법, 이거는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 업무, 자, 협회 지도감독 방법, 이건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죠. 자, 일단 176페이지 그 밑에, 위에 밑에 같이 있는 거예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잘했죠. 그 밖에 필요한 명령할 수 있다. 사무실에 출입해서 장부서를 조사, 검사,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아까 협회 감독하는 거와 같죠. 자, 그리고, 관계기관 합동단서, 여러분들 교재 잠깐 보세요. 176페이지에 네모 4번에 있는 겁니다. 요거는 여기다가 집어넣었는데,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불법 중개, 목적은 불법 중개인이에요. 불법 중개 단속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 이렇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누구한테요? 공인중개사 협회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누구는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협회는 따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단속하는데 보통 등록관청에서 단속을 많이 하죠. 구미시청에서 단속 들어오죠. 이때 누구한테 협조를 요청하냐면 협회, 경북도 지부가 있거든요. 이 경상북도 지부죠. 거기다 협조 요청해요. 그럼 뭐 요청할까요? 협회는 인력 요청입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구미시청에 아마 부동산 담당고 막 한 명 있을까? 한 명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저기 소속공개사로 지금 다른 데 이제 적을 두고 있거든요. 용인 그 처인구에 가니까 담당 공무원이 딱 한 명 있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3명 있는 데가 있고 2명 있는 데가 있어요. 아마 여기는 분명히 1명 정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단속 나오기가 힘들죠 이게. 그래서 협회에다가 인력 요청을 사람 좀 보내죠. 자, 그 다음에 관계기관에 요청했어요. 이 관계기관이 뭘까요? 관계기관이 세무서는 아니고, 네, 세무서도 될 수 있는데 경찰서하고 소방서예요. 경찰서는 왜요? 단속 나오는데 싸움 날 수 있습니다. 안 와요.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제가 90년대 중반 때 중개사협회 다닐 때는 제가 그 저번에 강의할 때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여긴 거의 조폭 세상이었거든요. 이게 단속 나오면 거의 대판 싸워요. 그래서 경찰 요청합니다. 자, 소방서도 요청해요. 소방서도 왜 요청할까요? 사고나 불날까 싶으면 불날까 싶어서? 소방서에서 불 끄는 거 말고 무슨 역할 하나 더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혼자 이송하는 거. 아, 그거 말고 문 따는 거 있죠. 근데 옛날에는 왜 저기 아파트 문도 119에서 뭐 부르겠죠? 이제 그거 안 한다 그랬죠? 근데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게 관련된 문 따는 건 지금도 해요. 경찰서에 요청합니다. 경찰에서 요청해가지고 지금 요 안에 불법 도박이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보통 보면 이게 문 잠그고 하잖아요. 근데 제보 들어왔어요. 그럴 때 소방서 그 유압 그 집게 있어요 이거. 그 이만한 그또 잘라내서 그런 거 들고 와서 문 따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협회는 따라야 된다 그랬죠? 근데 관계기관은 따라야 된다 규정 없죠?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근데 왜 관계기관은 따라야 된다 규정 없을까요? 문 따는 게 중요해요? 불 끄는 게 중요해요? 당연히 불 끄는 게 중요하죠? 자, 따라야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협회는 따라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도감독과 관련된 기본적 받고, 자, 이 지도감독 위반하면 개업중개사는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같아요. 아까 협회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이거든요. 거래정보사업자 지도감독 위반해도 500만 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자, 다시 173페이지로 옵니다. 이게 순서가 조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쓴 사람은 아마 이렇게 강의하는데 저는 이렇게 지도감독부터 순서를 좀 강의하는데, 자, 지도감독 했습니다. 단속 들어갔어요. 적발되죠. 그럼 이제 행정원장에서 행정처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 173페이지 행정처분 정리 뭐 이거 비슷하게 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등록관청에서는 누구 거를 개업 공인중개사 거를 행정처분하는데, 등록 취소 업무정지,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거를 하죠. 자격 취소 자격정지. 그 다음에 국토교통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지정 취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처분권자를 보세요. 자기가 뿌린 시 자기가 걷어들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뿌린 시 내가 걷어들인다. 자, 봅시다. 개업공개사 등록을 얘가 주죠? 얘가 걷어들이는 거고, 자격증 얘가 교부해주죠? 그 교부한 시도가 이렇게 하는 거죠. 국장 얘 지정해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처분권자 잘 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등록관청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저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분 시도지사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강의를 잘 안 들으셔서 그래요. 그래. 등록관청은 시, 군, 구청, 구미시. 시도지사는 여기 경상북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네. 자, 뭐 국장은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취소하고 될 때는
청문이 뭐예요? 혹시 청문 많이 들어봤죠? 청문 어디서 많이 들어봐요? 네. 국회 청문회 있죠. 사실 국회 청문회 가면, 얼마 전에 뭐 이혜훈인가 해도 그랬지만, 청문회 갔다 가면 다 죽어 나오죠. 그죠? 싹 죽어 나오죠. 근데 사실 청문회는, 여기 청문회는 살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전 구제 절차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 취소시키려고 그러는데, 너 와서 변명 좀 해봐라. 사실관계 한번 얘기해봐라. 합당하면 어떻게 돼요? 취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 구제 절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만? 취소만. 정지는 청문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거 책에는 안 나오는데, 청문은 이게. 청문은, 네, 거기는 앞부분에 나와요. 170? 3페이지? 밑에, 일단, 가까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요 표에는 안 나오죠, 지금? 네. 근데, 일단 한꺼번에 일단 묶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73페이지에, 자격 취소부터 보겠습니다. 자, 자격 취소 사유. 이제 프린트물에 있는 것도 같이 한번 보세요. 프린트물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프린트물하고 교재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부양자금 이렇게 했는데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했을 때. 여러분들 교재는 아마 부정취득 이렇게 줄여놨을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자격증 받았을 때 양도돼요. 빌려주면. 자, 그리고 자격정지 기한 중에 업무했거나 이중속했을 때, 그리고 입법비나 형법, 자, 공인중개사 징후 관련해서 형법상, 자, 범죄단체 조직, 사문서 위조 변조, 위조문서 행사,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 위반해서 금고 이상형 받았을 때. 집행유예까지도 들어갑니다. 자, 봅시다. 자격증 부정기 취득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히 자격 취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도돼요. 빌려주면, 이건 뭐 제가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제가 양도돼야 하면 취소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형벌 혹시 기억나세요? 양도돼요. 요거 1-1. 양도되어는 1-1년 이하씩 1,000원 벌금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이중소속. 자격정지는 누구에게 처분하는 거? 이거는 자,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처분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자격정지는 누구에게 처분하는 거다?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처분하는 거다. 근데 소속 중개사가 자격정지 받았습니다. 그럼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그래서 일 못하죠. 자, 근데 일을 했거나 아니면 이중소속했을 때, 다른 데 소속했을 때. 그 다음에 자, 이법은 중개사법이죠? 이법 위반했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 업무 관련해서 형법상, 자, 잘 보세요. 범죄단체 조직. 그 범죄단체 조직하면 뭐가 떠올라요? 범죄단체 조직. 그렇죠. 조폭 떠오르죠. 보통 보면 이제 조폭, 범죄단체 조직 많이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어떤 범죄를 공모하고 모여하기 위해서 둘 이상 모이면 범죄단체예요. 꼭 조폭뿐만 아니라. 자, 이거는 왜 나왔냐면, 전세 사기 때문에 나왔어요. 요즘 많이 문제되는. 그래서, 자, 건물주가, 이거, 사실 이거 만약에 들어오면 나중에라도 한 푼도, 임차인도 못 받게 됐지만, 내가 만약에 중개를 해주면 내가 얼마 줄게. 그럼 부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돈 좀 목적으로. 여기 뻔히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간에 보증 나중에 뭐 경매 같은 걸 못 받아요. 못 받지만 그거 뻔히 알면서 만약에 중개해줬다 그러면 이 건물주가 공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범죄단체 조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 때문에 전세 사기가 하도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았다면. 자, 4가지입니다. 부양자금.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이거 자격 취소 누가 해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아까 잠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그러면, 자,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 시도 서로 다르다. 이렇게 되죠. 교재는 지금 174페이지 맨 꼭대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자격증을 서울에서 교부받았어요.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미에 와가지고 부동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부는 서울에서 했고, 그 다음에 사무실은 여기 구미, 경상북도죠? 근데 제가 자격 취소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일단은 자격 취소는 누가 해야 돼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공무원이 여기까지 와서 조사해야 되고, 또 내가 취소했지 청문해야죠. 청문 받으러 서울로 또 가야 되고 복잡하죠. 그러니까 일단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취소 처분에 필요한 자 요거 보세요. 절차를 모두 이용한다. 절차를 이용한다. 그리고 나서 교부한 시도지사 통과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 경상북도에서는 취소 절차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뭐까지? 조사하고 청문까지를 조사도 하고 청문까지를 사무소 시도지사가 하고 결과를 어디로 통보하면 교부한 시도지사 서울로 통보하면 서울시장은 가만히 앉아서 서류가 오죠. 그것만 갖고 취소 처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 통보. 자,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면 5일 이내 국장과 다른 시도에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장과 다른 시도 통보한다. 자, 이거는 왜? 이거는 시험을 못 보도록 하는 거죠. 취소하면 몇 년간 시험 못 붙는다? 3년. 네. 취소하면 3년간 시험 못 보죠? 그래서 3년간 시험 못 보도록. 자, 얘네들이 시험 시행 기관이죠? 그래서 얘네들 통보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매치가 하면 안 될 거예요, 지금. 앞부분과. 근데 다음에는 미리 공부할 프린트를 미리 내줄 거예요. 그거를 공부를 해와야지만 수업이 들어가더라고요. 왜냐면 요번에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저기 부동산 거래 신고법까지만 딱 하고 진도 끝나요. 다음 3, 4월 달은 저쪽 중개 실무까지도 가져야 돼요. 그럼 미리 공부를 해 오셔야 돼요. 제가 왜 1, 2월 달은 그냥 듣고 하느냐. 이게 프린트가 좀 나가서 미리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을 좀 제가 깔아주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한번 주소 들었구나, 뭐 들은 거네, 라는 정도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는 프린트가 나갈 거예요. 그 프린트를 미리 공부해 오셔야지만 속도가 좀 빨라져요. 이거는 과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학원 시스템과는 좀 다르죠? 이제는 다음부터는 미리 공부를 좀 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1, 2월 달은 듣고 넘어가시라 하는 이유가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막 앞에 연결이 잘 안 되죠, 지금. 여기 안 될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이제 자격증 반납합니다. 며칠에 반납하냐면 취소되면 7일 내에 반납해 줘야 돼요. 자, 7일 이내에 반납을 하라.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자, 이제 이게 자격 취소. 그러면 자격정지. 자격증 174페이지 보세요. 자격정지는 누구에게 처분하는 거랬죠? 자격정지는 누구한테 처분한다? 이거는 소속 공인중개사죠.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처분하는 거다. 그러면 이때 자격정지는 시도지사, 자,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자,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자, 그러면 몇 월 범위에서? 6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자격증 체육 2인 설거지. 암기는 참 아는데 이게 근데 좀 앞글자 따는 건 여러분들이 항상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이사무소에 소속됐거나 인장 관련 입원했거나 자, 이중사무소 하면 안 됩니다. 이중사무소 소속하면 그다음 인장 소속공개사도 인장 등록 해줘야지면 되죠.
등록된 장 쓰지 않았거나 위반했을 때 확인 설명 어떻게 설명하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요거 위반했을 때 확인 설명서 서명 및 날인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 위반했을 때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이중 계약서, 그 다음에 개업공개서 금지행위 이렇게 돼요. 자, 요거를 위반하면. 그래서 자, 다시 소속공개사 자격정지는 2인 설거지.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소속공개사는 만약 위반하면 일단 자격정지다. 기억하세요. 자, 다시 소속공개사 위반은 어떻게 된다? 자격정지. 단 예외가 2개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자, 저번에 아까 했던 자격 취소예요, 이거. 여기 보니까 소속공개사가 자격정지가 업무권에 이룰 수 있죠? 자, 요렇게 됐을 때, 요때는 자격 취소가 되죠. 그래서 자격 정지가 아니고,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격 정지, 잘 보세요. 등록관찰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시도에서 통보한다. 17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격 정지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시도지사죠. 자, 구미시에서 단속이 들어왔는데 소속공개사의 자격정지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면 구미시청에서 자격정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통보해줘야 돼요? 경상북도로 통보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교부안과 사무소가 다르다면 똑같아요. 이건 자격취소와 사무소 시도사가 정지처분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안 시도 통보한다라는 거. 자, 자격정지 사유만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 봅시다. 177. 오늘 몇 시까지 하시려고 그러는데 오늘 금방 식사하고 가죠 뭐. 그래서 시작합시다. 오늘 진도가 제대로 나갈지 몰라겠어 지금. 시작합시다. 에어컨 좀 참으셔야지 그래. 빨리 먼저.